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부패 토토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계속 성적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또 이번 주는 또 분데스리가가 들어왔습니다. 분데스리가가 좀 결과적으로도 이변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 또 절대 강자라고 볼 수 있는 팀들이 없고, 좀 균등하게 어느 정도 이 팀 스쿼드나 이 경기력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고민을 공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아무래도 또 2월이 되면 회차기 때문에 또 제가 분석한 내용들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이제 라이프치히 대 마인츠인데 라이프치히는 6위, 마인츠는 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 경기부터 사실은 좀 지우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만큼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좀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지금 마인츠가 수비적으로 좀 단단한 부분들을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라이프치히가 공격적인 부분들에서의 좋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 최근에 이 경기력과 밸런스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인츠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승부패가 다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인츠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라이프치히가 어쨌든 홈에서 강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팀이기도 하고 배당도 좀 낮은 생각보다 낮은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면 더 가까워 보이는 확률은 무승부 쪽이 더 가까워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라이프치히의 단통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하이덴 대 이제 글라드바흐의 경기고요. 하이덴은 16위, 글라드바흐는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3연패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최근에 흐름도 그리고 경기력도 좋지 않은 하이덴하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도 너무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고 지금 글라드바흐가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나쁘지 않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팀이고 밸런스도 저는 좀 괜찮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글라드바흐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기도 글라드바흐의 승을 단통으로 가져가기에는 무승부를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글라드바흐가 좀 몰리는 경기에서 좀 무승부가 나오는 부분들이 많은 팀이기도 하고 또 이 글라드바흐의 배당도 좀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이덴하임의 수비만 놓고 보면 글라드바흐의 승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기고 흐름적인 부분들도 괜찮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글라드바흐라서 좀 유리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좀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이 부분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무승부까지 바친 하이덴하임의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이제 브레멘 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입니다. 브레멘은 12위,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당은 원정이긴 하지만 볼프스부르크가 정배당을 받았고요. 그리고 볼프스부르크가 최근에 좀 무승부를 좀 많이 했어요. 일단 이 두 팀의 차이를 놓고 보면 확실히 경기적인 부분들도 최근의 흐름 그리고 이번 시즌 모두 다 이 브레멘의 불안한 수비를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이 볼프스부르크가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홈보다 원정에서의 조금 더 이변을 많이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볼프스부르크는 이제 홈에 비해서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좀 떨어지는 팀이라서 이 경기도 사실은 무승부의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앞선 이 두 경기에서 무승부를 가져간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무승부를 좀 생각하지 않고 승패 쪽을 바라본다면 말씀드린 이 경기력에서의 두 팀의 차이가 저는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정에서의 볼프스부르크가 불안하긴 하지만 브레멘은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이제 보움 대 호펜하임의 경기고요. 보움은 17위, 호펜하임은 1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두 팀 다 이 뭐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좀 아쉬운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흐름적인 부분들은 최근에 경기만 놓고 보면 비슷합니다. 일단 보험의 좀 다행인 점은 홈에서의 경기력이 더 좋고 홈에서의 결과를 조금 더 가져오는 부분들은 보험에게 있어서는 더 좋은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두 팀 다 수비적으로 좀 불안하고, 그리고 사실 스타일이 비슷해요. 결국에는 측면을 활용한 크로스 공격이나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인데, 저는 일단은 그러한 비슷한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또 두 팀 다 수비가 불안한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저는 무승부보다는 이 경기도 승패 방향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했었던 거는 호펜하임이 더 밸런스적으로는 더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했지만, 수비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는 최근의 경기력만 놓고 보면 또 보험이 홈에서의 경기력이 괜찮기 때문에 수비적인 부분들은 보험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기 스타일이 비슷한 두 팀이라면 홈에서의 모습이 조금 더 좋은 홈팀의 보험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보험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장크트 대 이제 도르트문트의 경기고요. 일단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15위에 위치하고 있고, 도르트문트가 2순위에 위치하고 있는 게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지금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기복도 좀 크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좀 이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공격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나진 않아요. 근데 수비적인 부분들도 저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 경기를 이변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장크트 같은 경우에는 홈보다는 원정에서의 성적이 조금 더 좋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홈보다의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더 좋습니다. 이번 시즌만 놓고 봤었을 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사실 이 도르트문트가 원정에서의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장크트가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단단함을 보여주는 팀은 분명히 맞지만, 이 도르트문트의 아쉬운 점은 공격보다는 사실 수비적인 부분들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장크트가 이 득점적인 부분들이 좋은 팀은 아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크트의 단통 패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라요 대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라요가 굉장히 좋은 이번 시즌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라요가 지금 6위에 위치하고 있고 세비야가 11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라요는 이 수비적인 부분들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또 이 적은 찬스에서도 슈팅 찬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그것이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득점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좀 한방에 있는 팀인데, 이제 저는 그러한 라요가 홈에서의 좋은 부분들도 분명히 보여주는 팀이고, 괜찮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세비야를 가져간 이유는, 사실 저는 라요가 수비적으로 괜찮은 부분들이 있고 공격적에서의 한방이 분명히 있는 팀이지만, 저는 세비야가 최근의 경기력을 놓고 보면 그렇게 수비적으로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라요의 공격도 분명히 막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라요가 수비적인 단단함은 분명히 가져가고 있는 이번 시즌의 모습이긴 하지만, 저는 이 크로스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단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의 기회들을 좀 내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세비야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격력이 굉장히 답답하지만, 세비야의 유일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러한 부분을 공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좀 라리가 경기들 중에서 이 경기가 좀 가장 역배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유의 단통 패로 좀 완전한 역배 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바르셀로나 대 이제 소시에다드인데, 이 경기는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시에다드가 지금 9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원정에서의 모습들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수비도 좀 어느 정도 단단한 부분들을 라리가 팀들 중에서 좀 안정적인 부분들을 보여주는 팀은 맞긴 하죠. 근데 뭐 최근에 흔들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소시에다드여서 저는 이 경기는 고민 없이 바르셀로나의 단통 승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대 레버쿠젠. 사실 이 경기도 지우려고 했어요. 일단 프랑크푸르트가 3위, 레버쿠젠이 2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프랑크푸르트는 홈에서 4경기 동안 이제 패가 없을 정도로 좀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11경기 동안 패배가 없을 정도로 원정에서의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홈에서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레버쿠젠은 원정에서의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경기력도 비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무승부를 바라보는 것도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승패 방향 쪽으로 조금 더 생각하는 게, 이 두 팀의 스타일적인 부분들이 엇비슷해요. 일단은 뭐 템포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역습에서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두 팀이라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승패 방향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패 방향 쪽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최근에 이 프랑크푸르트의 득점력이 조금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버쿠젠도 그러한 부분들은 비슷하긴 한데, 두 팀의 차이라면 프랑크푸르트는 여전히 수비가 불안하고, 레버쿠젠은 최근에 좀 수비적인 부분들이 크게 이슈가 되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승패 방향 쪽이면 레버쿠젠이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번은 이제 아틀레티코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 좀 경기력이 좋은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아틀레티코는 3위, 빌바오는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홈에서 13경기 동안 패배가 없고,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8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이 경기도 아틀레티코가 홈에서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고, 빌바오도 원정에서, 원래 빌바오는 사실 홈에서 좋은 부분들을 보여줬던 팀인데, 이번 시즌은 원정에서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두 팀 다 흐름적인 부분들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이 득점력적인 부분들, 최근에 경기력만 놓고 보면 저는 빌바오가 조금 더 괜찮아 보여요. 왜냐면 아틀레티코가 최근에 주춤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무승부도 좀 많이 만들어내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빌바오의 승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가 홈에서의 강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아틀레티코가 득점력은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수비적으로 불안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질 가능성은 저는 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은 레가네스 대 헤타페입니다. 이 경기 사실 투표율이 균등하게 분배가 됐어요. 그리고 헤타페가 원정에서 4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인 생각에서 원정에서 5연승까지 할 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헤타페가 물론 뭐 수비는 굉장히 단단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승부를 많이 만들어내는 팀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레가네스는 홈에서의 강한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는 팀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헤타페가 5연승을 원정에서 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긴 하지만, 확실히 이 수비적인 단단함은 분명히 보여주는 팀이긴 해요. 그래서 가장 가까워 보이는 확률은 무승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좀 이 경기력의 두 팀의 차이도 크게 나지 않고, 헤타페가 더 유리해 보이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레가네스의 홈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가네스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경기, 우니온 베를린 대 홀슈타인. 이 경기도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니온이 지금 투표율이 76%로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홀슈타인이 일단 원정에서 11경기째 승리가 없을 정도로 원정에서의 성적이 지금 좀 침체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사실 홈보다 원정에서의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홀슈타인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번 시즌 워낙에 지금 18위로 좋지 않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팀은 분명히 맞고, 사실 이 홀슈타인의 수비만 놓고 봤었을 때는 우니온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저는 우니온의 경기력도 그렇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물론 뭐 홈에서의 강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팀은 분명히 맞지만, 저는 우니온의 득점력 또한 너무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홀슈타인이 좀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홀슈타인의 경기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니온보다 더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수비는 개판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우니온이 그 저조한 득점력으로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홀슈타인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부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번은 아우크스부르크 대 프라이부르크. 저는 이 경기는 프라이부르크를 좀 가져가겠습니다. 좀 경기력적으로도 의세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페이스도 좀 좋아요. 연승이 좀 길다라는 부분들은 좀 아쉽긴 하지만 프라이부르크가 원정에서의 성적도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비슷한 한방을 보여주는 두 팀의 스타일적인 부분들, 밸런스가 좋은 두 팀을 봤었을 때 아우크스부르크 홈 굉장히 좀 어려운 팀들 중에 하나죠. 홈에서의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또 밸런스 쪽이 특히나 수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단단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가 뚫어내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렵긴 하지만 프라이부르크가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팀이라기보다는 좀 어거지로 넣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뭐 힘으로 밀어붙여서 뭐 세트피스든 아니면 뭐 침투 플레이든 뭐 이렇게 좀 밀어넣는 플레이가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우크스가 수비가 좋더라도 저는 뭐 뚫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마요르카 대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8위, 알라베스는 1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알라베스의 경기력이 상당히 좀 침체가 되어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마요르카도 최근의 경기력만 놓고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긴 하죠. 그래서 무승부에 대한 고민도 많았지만 그래도 마요르카가 홈에서의 이점은 분명히 살릴 수 있을 만한 팀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알라베스의 최근의 경기력 뭐 마요르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홈팀인 마요르카 알라베스가 오히려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무승부의 가능성도 저는 좀 분명히 있는 건 맞지만 무승부보다는 마요르카의 승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요르카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오사수나 발렌시아의 경기고요. 오사수나는 12위, 발렌시아는 1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발렌시아가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 이번 시즌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원정에서의 성적이 조금 더 좋은 부분들은 있고요. 그리고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의 강한 부분들을 보여줬던 팀으로 악명이 높죠. 일단 발렌시아가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그것을 뚫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뚫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최근에 무승부를 좀 많이 할 만큼 오사수나의 경기력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흐름만 놓고 보면 발렌시아가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수비가 불안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공격적인 부분들은 이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도 그렇고 발렌시아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사수나가 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승과 무승부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최근에 흐름만 놓고 봤었을 때는 오사수나 승보다는 무승부가 더 적합해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사수나의 단통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필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승무패와 포르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